안녕하세요. 일단지입니다. 여러분,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의 예언서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그렸던 건데요. 23살에 제가 생각했던 10년의 계획입니다. 당시 제 꿈은 전시 기획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에 맞춰서 미래를 설계했었지요. 석사 졸업이나 프리랜서로 독립하기, 해외 프로젝트 하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거짓말처럼 영어 공부 하나 빼놓고 10년 뒤 제 인생에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이 설계도는 2019년에 끝이 납니다. 바로 이어서 10년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해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당시 저는 이 그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정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신혼도 즐기고 아이도 셋은 낳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 정말로 임신과 출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35에는 첫째 아들인 까치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3번의 임신과 3번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조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 삶의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예전에 다이어리에 그렸던 이 설계도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다시 펼쳐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그대로 실현이 됐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집 마련이나 사이닉스, 삼성 주식 사기 이런 거 좀 적어놓을 걸 그랬어요. 어쨌든 제 인생의 이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 이후에도 꾸준히 다이어리는 계속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뭐랄까 삶의 설계도라기보다는 쏟아지는 일들을 쳐내기 위한 투두리스트의 나열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워킹맘들이나 엄마들은 그런 다이어리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저도 까치 학원비 내기나 식재료 주문하기 이런 기록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기록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들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이런 기록들은 일부러 쓰려고 노력할수록 더 피곤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대답을 위해 제대로 다이어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짜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집의 컨셉을 잡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인생의 비전과 가치는 무엇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창한 목표들을 혼자 생각해내기는 좀 어렵잖아요. 자기 계발서에서 맨날 쓰라는 그 비전과 목표, 남들은 뭐라고 쓰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어리를 오픈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저는 AI를 활용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 복잡한 마음이나 현재 상황을 AI한테 다 쏟아내고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프롬프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나의 인생 설계 파트너이자 진로 상담가야. 나는 몇 살인데 몇 년 차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인생 계획과 비전을 세우려고 한다.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치를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니?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에 지금까지의 대화를 바탕으로 내 삶의 비전이나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슬로건에 맞춰서 살려면 이 목표를 어떻게 이뤄야 할지 그런 수치적인 계획을 한번 짜주겠니? 이런 식의 대화도 가능하겠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진지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솔직하게 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목표를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거나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AI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내 욕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구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요. 복잡한 생각들을 명료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AI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솔직하게 AI한테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을 잘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대화에서 찾아낸 제 비전은 일상을 단단하게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일단지라는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함의 가치를 전파해서 사람들이 단정한 일상을 되찾고 스스로 단단해지도록 돕는 그런 삶의 가이드가 되겠다는 비전도 세울 수 있었어요.
저 이렇게 문장 정리해놓고 감탄했잖아요. 솔직히 혼자라면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혼자였다면 절대 꺼내지 못했을 그런 내 안의 욕망, 뭐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런 것들? 정말 생각도 못했을 텐데 AI가 명료한 도면으로 그려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저도 훨씬 깔끔하고 담백해지더라고요. 물론 AI와 함께 멋진 문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삐. 시각화와 수치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건 많은 책에서 나와 있었죠. 제가 10년의 미래 비전을 그려놨던 거 기억하시죠? 꿈을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어리를 써볼 거예요. 가장 먼저 비전 보드를 만듭니다. 챗GPT나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된 그 문구들을 적어놨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나의 미래 모습을 만드는 건 캔바로 했어요. 직접 다양한 이미지들을 콜라주해서 캔바에서 만들었고요. 찍스라는 어플에서 출력까지 했습니다. 다이어리에 붙여놓고 매일 보려고요. 첫 번째 이미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제 첫 번째 비전 보드는 단순함의 가치를 전파하는 1단지 아파트로서 10만 유튜브가 된 모습이에요. 제가 실버 버튼을 들고 10만 구독자 Q&A를 하는 거죠. 이걸 만들면서 처음엔 약간 오그라드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또 막상 여러 번 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버 버튼도 받고 10만 구독자가 된다는 상상을 해보니까 진짜 뿌듯하기는 했어요.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비전이에요. 단단한 가족이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함께 마라톤이나 캠핑 같은 것도 즐기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가족이에요. 남편이랑 까치랑 저랑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간 것 같은 사진을 만들었고요. 다 같이 어학연수 해외로 이렇게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집 마련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아니고 여유, 약간의 여유. 부동산 매매 계약서랑 최신 아파트 이미지 그리고 깔끔한 인테리어 이미지 깨알같이 51평대 아파트 사진으로 제가 찾아서 넣었어요. 이렇게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축하해 이런 메시지를 받아보는 진짜 이제는 꼭 내 집 마련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단정한 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블랙 저널에 대한 이미지, 식단, 운동, 명상이나 요가 이런 내면의 채워짐을 만드는 거랑 화장품 같은 사진을 통해서 외적인 이미지도 좀 우아하고 세련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 이미지들을 콜라주해서 저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붙이고 나서 옆에다가는 10년의 계획을 같이 써놓았어요. 첫 번째로 연도를 쭉 쓰고요. 10년, 정확히 11년을 썼어요. 그리고 40살, 저희 부부가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올해 40살부터 쭉 50살까지 옆에다가 같이 사는 우리 까치 올해 5살이 되었는데 쭉 10년 뒤 15살까지 우리 부부와 까치의 목표, 정확히는 제 목표지만 남편과 까치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나이도 같이 써주었고요. 특히 까치는 8살에 초등학생이 되고 14살에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적어주어서 여기에 맞춰서 인생 계획을 조금 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맨 위에는 라이프 크리에이터라는 큰 목표를 적었고요. 지난번 비전보드에는 전시기획자라는 꿈을 적었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어떤 직업이라는 명칭을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시기획자로서 30년을 사는 거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목표로 라이프 크리에이터라는 것도 생겼기 때문에 이걸 메인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설계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꿀팁들이나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유튜브 수익화, 가능하다면 1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100명인데 1000명도 될까 말까지만 지난번 제 비전보드의 힘처럼 이것도 써놓으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큰 꿈 적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책도 출간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학연수에 대한 내용도 적었고 내 집 마련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까치가 초등학교 저학년쯤에는 내 집으로 이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브랜드도 만들고 싶어요. 제 브랜드요. 전시기획자로 일할 때는 전시를 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제가 브랜딩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거든요. 라이프 크리에이터는 제가 브랜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하나 브랜드를 론칭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엔 사업도 확장하고 글로벌한 기회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10년 뒤는 너무 먼 미래라서 뭐 그냥 희망사항 같은 걸 적은 거죠. 그래도 실제로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그 종이처럼. 그리고 까치가 중학생이 되면 증여를 준비하자. 가족의 목표죠, 이건. 까치집을 미리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0년의 비전을 좀 세웠습니다. 이제 제 40대를 지탱해줄 인생 조감도 같은 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23살에 제가 그렸던 투박한 나무가 제 30대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낸 비전보드가 제 40대의 예언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추상적인 꿈들을 어떻게 숫자로 바꾸고 어떤 시스템으로 제 일상에 적용시켰는지 그 실전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이어리를 너무 깊게 많이 쓰는 사람은 되지 말자. 시간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그리고 비전을 놓치지 않고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는지 그 노하우들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다이어리를 쓴다고 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계획은 정말 거창하게 세우는 사람이지만 실천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도 계획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제 영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